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동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1.77% 상승한 19,622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1.26% 상승하면서 5,942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도 0.8% 상승하며 42,73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미증시에서는 그간의 하락세를 끊고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1% 안팎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이은 하락세를 드디어 끊어냈습니다. 전통적으로 증시는 1월에 다른 달보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1월 효과가 일어날지 월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ISM의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9.3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업황 확장을 가늠하는 50에는 못 미쳤지만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선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8일에는 페드의 작년 12월 FOMC 회의록 공개도 앞두고 있고 오는 10일에는 작년 12월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은 11월과 같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앞서 7일에 발표될 작년 11월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 보고서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4.6%까지 올랐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2.83% 상승하면서 5,16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WTI는 1.13% 상승하면서 배럴당 73.96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M7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습니다. 애플은 0.2% 하락하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 보였는데요. 애플의 중국에서의 실적이 크게 하락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4.45% 상승했습니다. 144.47달러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CES에서 예정된 차세대 반도체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루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14%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423.35달러에 거래 마쳤는데요. 올해에만 AI 기반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전력 생산 업체들의 상승 탄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1.8% 상승하면서 224.19달러 형성했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아마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라는 아웃퍼폼 등급으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0.9%, 1% 가까이 상승 흐름 보이면서 60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울프 리서치가 메타 플랫폼스를 올해 섹터 내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목표 주가 역시 7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는 8% 넘게 상승하면서 410.44달러에 거래 마쳤는데요. 지난 며칠간의 침체 일부를 좀 털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사업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죠. 이번 CES 2025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로봇의 업황과 테슬라의 올해 말 옵티머스 공장 배치 계획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1.25% 상승하면서 191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독점 소송 결정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렌스입니다. 143.76% 상승하면서 정말 폭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미국의 차량용 AI 음성 인식 솔루션 기업 세렌스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확대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무려 143%가 넘는 상승 이뤄냈죠. 세렌스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차량 내 컴퓨팅 기술인 세렌스 자동차용 대형 언어 모델을 구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운전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세렌스는 이번 협력으로 차량 내 지원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제공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면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렌스는 자동차 전용 대규모 언어 모델인 컬M을 선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전에 세렌스와 비슷한 음성 인식 기술을 가진 사운드 하운드에도 투자한 이력이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운드 하운드 역시 528%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앞으로 세렌스와 엔비디아의 협력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리비안입니다. 24.45%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의 2024년 차량 생산 및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주가가 24% 이상 급등했는데요. 리비안은 개장 전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량이 14,183대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기존 예상치였던 13,472대를 웃도는 수치였죠. 4분기 인도량은 전년 대비 42% 급등한 것은 물론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인도량을 기록했는데요. 리비안은 자사의 R1 SUV, R1T 픽업 트럭 및 배송 밴에 사용되는 부품 부족 문제가 3분기부터 시작돼 10월 연간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이 부품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것이죠. 이는 첫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리비안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리비안의 중국 판매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테슬라가 이날 8% 이상 급등한 것도 리비안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US 스틸입니다. 6.53%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US 스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후에 주가가 6% 넘게 하락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시간 3일 성명에서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매각 불허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 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는데요. 149억 달러 규모의 인수가 국가 공급망의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올해 13%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월가의 주요 IB들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중소형주가 증시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중소형주들을 공통적으로 주도주로 꼽게 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 매그니피센트 7 등의 대형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덜하고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올해 M7 종목들의 이익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올해 M7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은 21.3%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33%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거죠.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는 대형 기술주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지만 다른 업종은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델리티는 미국 중형주 등 인공지능 열기에 소외된 종목들을 살펴보길 권한다고 조언했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도권은 대형 기술주보다는 다른 업종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주요 IB가 제시한 S&P 500 지수의 전망치는 평균 6,669.11포인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6일 전기차 세액공제 차량 리스트를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그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IRA 정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죠. 리스트는 지난해 40종에서 올해 25종으로 감소했는데요. 완성차 그룹과 브랜드도 지난해에는 8개 그룹, 11개 브랜드였지만 올해에는 6개 그룹, 10개 브랜드로 줄었습니다. 특히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해에는 폭스바겐,
벤, 아우디 등 10개 차종이 보조금을 수령했지만 이번엔 전부 제외됐고 리비안도 7개 차종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닛산도 1개 차종이 보조금 수령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보조금 수령 대상이 아니었던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 현대차 그룹은 올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7,500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 배터리 업체들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인데요.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 불안 요소가 있지만 완전 폐지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있어서 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최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서 최근 들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하루 3억 3,30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 펀드가 뉴욕 증시에 처음 상장된 이후 일간 기준 가장 큰 순유출 규모인데요.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2일까지 3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며 출범 이래 최장기간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영하는 ETF는 총 운용 자산이 520억 달러대에 달하며 뉴욕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출범 이후 1년간 꾸준히 신규 투자금이 유입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게 한 주된 동력을 제공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섰음을 가리킨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월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기내 인터넷 서비스로 시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번 봄에는 엠브라에르 E175 항공기가 운항하는 상업용 항공편에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는 2025년 말까지 전체 지역 항공기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말까지 주요 노선의 스타링크 지원 항공기를 처음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성명을 통해 스타링크를 결국 모든 항공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객이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항공사 측은 마일리지 플러스 회원들만 무료로 접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유나이티드 항공은 향후 수년에 걸쳐 1,000대가 넘는 전체 항공기에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링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한 사업부인 스타링크는 인터넷 접속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전 세계 농촌 지역의 소비자와 가구를 넘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여러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완화됐지만 10월과 11월에 약간의 정체가 있었습니다. 가솔린, 중고차, 에너지와 같은 품목의 가격은 모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품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앞지르며 2019년 이후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RR 도넬리가 202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5% 이상이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좌절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3분의 1 이상은 돈을 아끼기 위해 품목을 덜 사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식품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크게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한 번 오른 식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개입이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관세가 식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며 거기에 대량 추방까지 이어지게 되면 소비량까지 감소하게 되면서 점차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